가족들한테도 뭐 의류 쪽으로 일 간다고 한 2달이나 한 달 뒤쯤에 온다고 얘기 드렸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잔혹한 현실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아, 잠은 또 거기서 다 같이 자는 거예요? 따로 숙소가 있는데 뭐 적응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명목으로 사무실에 또 방이 있어요. 또 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한켠 방에서 잤어요. 말이 적응 기간인지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이제 20대 초반 남자고 이제 알바 지금 하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일을 하셨다고요? 취업 사기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들어가게 돼버렸죠. 취업 사기라고 하면은 난 이런 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른 일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알바 자리를 본 건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제가 또 옷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뭐 커뮤니티 공고 같은데 이제 한국인 직원을 구한다고 되어 있고 뭐 수출 수입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거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뭐 물건 같은 거 이제 뭐 상하차나 입고 그런 거 전문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류회사인 줄 알고. 네. 그러면 알바는 알바인데 해외로 간다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중국으로 간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급여 조건은 어떻게 써져 있었어요? 급여 조건은 이제 월에 600, 700 그리고 그 물량 이제 주문량이 많아지면 추가로 뭐 인센티브 이렇게 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공고를 보고 이제 어디로 연락을 한 거예요? 카톡으로 연락을 하다가 보안상 이유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개인정보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이제 전화번호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제 정보를 예매를 한 다음에 한국어 예매번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쪽이랑 직접 통화한 적은 없는 거네요? 보이스톡으로 했었거든요. 아, 다 카톡으로. 네, 다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말투는 어때요? 한국 사람이에요? 팀장이랑 연락했었는데 한국 사람이었어요. 중국을 가셨던 때가 언제예요? 3개월 전에 갔어요. 네. 일단 중국에 도착했어요. 중국 어디로 도착했어요? 지리선 장춘 룽자 공항이라고 있어요. 도착하면 누가 데리러 오나요? 네, 데려왔었어요. 일단은 엄청 비싼 차였어요. 뭐 차는 그냥 혼자 타고 온 거예요? 그 사무실 큰 사장 이제 쩐주라고 얘기할게요. 그 쩐주랑 부하 직원 이렇게 2명이요. 그 두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다 조선족이. 차 탈 때까지는 뭐 별 의심 없었죠? 차 탈 때부터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공항 나가고 이제 다짜고짜 여권을 달란 거예요. 저 맞는지 확인하고 여권을 가져간 거예요. 보안상 때문이라고는 또 자기네들이 또 얘기는 하는데 그때부터 아 이거 진짜 속된 말로 됐다. 진짜 나 이거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당한 거 아닌가 어디 일단 거기까지 가는 차 안에서 무슨 얘기 나눠요? 저 뭐 몇 살이냐 군대는 다녀왔냐 쪽 일 하게 될 텐데 좀 어떠냐. 이쪽 일이라는 게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해요? 차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이쪽 일을 하게 된다는 건 그냥 의류 쪽 일 하게 될 텐데 뭐 어떤 마음이냐 뭐 이런 정도. 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어디로 가든가요?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완전 가정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하는 방이 또 따로 있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안에?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하부 관리자 1명이랑 먼저 왔던 한국인 4명 정도 있었어요. 비슷한 또래예요? 네, 그 사람들이랑도 얘기해봤죠? 네. 얼마나 됐대요? 온 지 뭐 2주나 오래된 사람은 한 달? 다 채용 사기 같은 식으로 중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분위기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 내가 여기를 잘 왔다 또는 잘못 왔다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그 사람들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이거 좀 잘못 왔다. 다 몸에 문신 있고 머리가 띵해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맨날. 근데 도착하고 나서 이제 의류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을 바꿔요? 뭐 어떻게 해요? 팀장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네, 그 사람 한국 사람. 나이대는 4, 50대 정도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래요? 보이스피싱이래요? 네. 딱 그 보이스피싱 얘기를 듣는 순간 일단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아, 이거 뭔가 많이 잘못됐다. 일단 좀 빨리 나가야겠다. 도착했는데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많이 잘못됐다 이거 왠지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느낌은 들지만 일단 여권이 뺏긴 상태죠. 네. 전화는 들고 있죠. 제가 휴대폰을 혹시나 몰라서 2개 갖고 왔거든요. 폰을 그쪽 중국인 큰 사장이 가져가고 이제 서브폰만 남겨줬거든요. 원래 폰이 2개 있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네, 이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휴대폰이 2개 있다. 혹시 몰라서 2개를 가져갔는데 이제 핸드폰을 내라고 했는데 자기가 1개만 내고 네. 1개는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 근데 그러다가 걸리면 진짜 생각할까봐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솔직히 2개 있다. 네. 그랬더니 또 본폰만 가져가요 또. 자기네들 보안 걸릴까봐 그래서 본폰은 뺏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핸드폰이 있었던 거는 그건 그냥 갖고 있어도 된대요. 네, 그건 이제 공장 초기화 하고 이제 공장 초기화 또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 적응 기간, 다시 말하면 감시당하는 기간, 기간.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를 하는 거고, 일단 밥은 잘 나와요? 네, 밥은 엄청 잘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철칙이 이런 게 있어요. 아무 일은 못해도 밥은 먹고 지내자.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은 큰 사장님이나 이제 팀장님이 직접 해주실 때도 있었고, 절반 이상은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간 첫날부터 이제 일을 알려주나요?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해줘요. 통화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네, 맞아요. 그거 이게 하루 종일 그냥 보고, 네.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네, 맞아요. 잘 되면 자고. 네, 맞아요. 그걸 한 며칠 정도 해요? 한 3일 정도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은행 영업일 있잖아요. 딱 그 평일에만 해요. 은행 업무 시간에만 일을 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뭐 한 오후 한 4시 뭐 이때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3일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뭘 시켜요, 처음에? 그 대본이 있어요. 그쪽 말로는 뭐 10년 동안 이어진 대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뭐 어떻게 수정해야 좀 잘 먹힐 것 같다.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수정을 시키게 하고 먼저 왔던 형들한테 물어보라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럼 그 10년 됐다는 그 대본, 그 내용은 대충 뭐예요? 첫 번째로는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사무관 사칭을 해요. 이제 딱 전화를 해요. 뭐 서울 뭐 땡땡 지방법원 누구 사무관입니다. 기와 명의로 우체국에서 뭐 사건 관련 등기를 발송하였는데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못 받았다 하면 뭐 다음날 오후 2시에 집배원분이 발송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서 딱 두 갈래로 갈려요. 받을 수 있다 하면 다음날 오후 2시 이후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팀원도 있었고 이제 못 받는다 싶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하는 팀원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건.kr이나 12.345.678.90 이런 IP 번호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시켜요. 그럼 들어가면 그것도 해킹 당하는 거예요? 해킹당한 건 아니고 대검찰청 사칭 사이트죠. 아, 가짜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가짜 사이트에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나오게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것도 직접 본인이 조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 사람은 엑셀로 이제 DB가 있는데 이름이랑 주민번호 앞뒤자를 어차피 다 알고 있어요. 앞에 6자리랑 뒤에 7자리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네. 그 DB를 받아서 보면은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딱 그렇게 세 개 있어요. 이제 부재중이면 X 치고 전화 됐는데 끊겼다 하면 이제 죽음하거나 이제 끊김 이렇게 쓰거나 이걸 어디서 갖고 오는지는 모르죠? 1000명당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돈 주고 해킹해서 개인정보 빼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짜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고. 네, 맞아요. 근데 또 사칭 사이트가 엄청 웃긴 게 뭐 네이버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니 뭐 지도나 뭐 웹툰 이런 거 다 들어가지잖아요. 근데 그 사칭 사이트는 그 나이 사건 조회만 그것만 클릭이 돼요. 다른 건 클릭이 안 되고 다른 탭들은 그냥 그림만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딱 그것만 클릭이 돼요. 근데 이제 또 순진한 사람들은 또 이제 직접 자기 이름이랑 주민번호 앞뒤자리 이렇게 입력을 하고 딱 공문장이 떠요. 3장 정도를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건 관련 공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융거래 이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내용으로 혐의가 있는지, 어떤 사건이 일로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구속 수사로 뭐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이렇게 총 3장 이렇게 뜨거든요, 공문장이. 이제 그걸 딱 보여주면서 담당 검사관 연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니 이제 2차로 넘어가게 돼요. 총 3차까지 있어요.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거 말고 자기가 직접 우편으로 받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으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으시다. 온라인으로 뭐 이거 입력해봐라. 아, 결국은 아니. 이 사칭 사이트로 끌고 와야 되는 거네요. 네, 끌고 와야 돼요, 무조건. 거기를 안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쪽 말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DB는 죽었다. 네, 이제 3차까지는 가야 되는데 1차도 안 돼서 끊겼으니까 1차 얘기를 더 하게 되자면요, 뭐 50대 여성 땡땡땡 씨를 검거하는데 성매매와 대포통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기와에 계좌가 연루되어 있다 이러면서 뭐 서울 서초구 지점 국민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적 있는지, 아니면 강남 오피스텔을 언제 방문한 적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이폰 사용 중이냐고 물어봐요. 아이폰이면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이제 또 2차로 넘어갈 때 또 알려드릴 텐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뭐 은행 계좌, 뭐 증권 계좌나 예적금, 대출, 직장을 얼마나 다니고 있는지 그걸 또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2차가 이제 검사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담당 검사님께 이 정보 알려드려서 사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1차는 등기소 사무관이에요. 근데 등기소 사무관이 사건 담당 검사랑 연결돼 있어요. 생각해보면 겁나 웃겨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수법을 쓰냐면 그런 개인정보
개인정보 제적금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어디로 나오라고 시켜요. 조용한 곳으로. 사건 관련해서 녹음을 할 텐데 주위 사람이나 소음이 있으면 증거자료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혼자 있게 만들어요. 통장을 어떤 지점에서 개설을 했는지 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냥 다 떠보는 거죠? 떠본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또 판단을 해서 1억이나 5천만 원 이상 못 땡기면 그냥 버려요. 걔네들이. 아, 이 사람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용불량자였다. 네. 그러면 그냥 버려요. 네, 그냥 버려요. 돈이 안 되니까. 하루에 전화하라고 이 DB를 주잖아요. 네. 한 몇 명 정도로 줘요? 주는 건 계속 줘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DB는. 하루 동안 평균 한 200건 정도는 돌린 것 같아요. 아, 200명 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거의 100명 중에 한 명은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2명씩은 걸려요? 네. 2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예적금 상황도 알게 되고 네. 대출이 얼마인지 기타 등등 물어보고 근데 아이폰 쓰냐고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사칭 앱을 까게 해요. 그 앱을 설치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 핸드폰으로 대검찰청에다가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해도 그쪽 조직이 받고 맞아요. 112에다가 전화를 해도 그쪽 조직이 받고 네, 맞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깔게 한다는 거죠. 안드로이드에. 네. 근데 아이폰은 그게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럼 아이폰이면 버리나요? 아니면 또 다시 또 어떻게 하나요? 새로운 기기를 개통을 시켜요. 어차피 2차까지 이제 넘어온 상태거든요. 1차는 끝나고 그 정도 이미 심리적으로 다 지배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말로 무조건 통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급형 이런 거 휴대폰 있잖아요. 그걸 개통을 시키게 한 다음에 원래 쓰던 휴대폰 유심칩을 꽂게 하죠. 그 고문장에 이제 은행 거래 내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확인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또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아, 아이폰에서 이게 안 보이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빨리 사서 이걸 확인해라.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2차인 거예요. 이 사람의 금융 정보를 확인하는 것까지. 네. 아이폰이면 안드로이드로 바꾸는 것까지. 네, 근데 이제 휴대폰을 안 바꾸게 되면 이제 또 잘라요. 아이폰은 애초에 안 돼요. 보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영상 이거 아이폰 광고 같은데. 그럼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이 3차로 넘어가요. 네, 이제 3차는 금감원을 사칭해요. 그때쯤이면 이미 뜯길 건 이미 다 뜯길 준비가 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 금감원으로 내방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게 해요. 숙박 찾게 하고 거기서 이제 지시 따르게 만들어요. 이제 피해금 회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기소 유예나 뭐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겠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 아, 넌 어차피 지금 사건에 연루가 돼 있으니 피해금을 네가 회복을 시켜라. 맞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게 되네요. 맞아요. 이미 심리적으로 이미 지배가 돼 있어요. 그럼 그 피해금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대출을 받거나 뭐 예적금 해지를 하거나 지인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현금을 이제 인출하잖아요. 어디로 이제 맡기게 시키죠. 거기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인출책들하고 전화책들이 활동을 시작하죠. 한국에 있는 그 인출책들은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아세요? 4-5번씩 옮긴다고 들었어요. 이제 인출책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던지기 수법처럼 뭐 여기다가 던져놨으니까 뭐 찾아가서 뭐 이쪽 통장 뭐 옮기고 다시 또 너가 옮기고 이제 마지막은 환전소 통해서 옮긴 걸 알고 있어요. 일단 거기서 일을 하면은 성공하면 성공보수가 있어요? 있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3차까지 다 돼야 이제 1차, 2차, 3차에 대한 커미션을 나눠줘요. 아, 1차, 2차, 3차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각각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1차는 이제 담당 사무관 사칭하고 2차는 이제 검사랑 또 추가로 사이버 수사대 사칭하거든요. 이제 3차는 이제 금감원. 그게 제일 어렵고 걔네들 말로는 보이스피싱의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경력순으로 1차는 이제 초보들 위주로 시키나요? 네, 맞아요. 거의 한 몇 년 하시던 분들이 3차를 주로 하죠. 이 1차, 2차, 3차는 다 한국 사람이 아니면 뭐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도 껴있어요? 아, 다 한국 사람이. 그럼 이제 성공보수나 이런 것들, 커미션들을 총 피해 금액의 퍼센티지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예요? 피해금의 퍼센테이지가 1차는 몇 프로예요? 6%요. 1차가 6%, 네. 2차는요? 9%. 3차는? 15%. 그거는 그냥 딱 이루어지면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해서 월급식으로 주는 거예요? 주마다 정산해줘요. 왜냐면 금액대가 엄청 크거든요. 그게 또 이제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 사무실 꽉 찰 정도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거기서 근무하면서 자기네 이 조직에서 뭐 일을 잘해갖고 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성공 사례들도 얘기하나요? 네, 얘기해줬어요. 한 명은 7년 동안 50억 벌어가지고 지금 건물이랑 사가지고 뭐 월세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명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다시 전화가 왔대요. 왜 다시 돌아오냐고 물어봤더니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시 중구로 와서 일하고 싶다고? 네, 그 사람은 한 5억 정도 벌었다고 했는데 토토에다 이제 다 꽉 박아가지고 그렇게 다시 일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도박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네, 그래서 팀장도 이제 사람 구할 때 도박한 사람은 절대 안 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팀 분위기 망친다고. 그쪽 일하는 것도 다 불법으로 일하는 건데 또 불법하는 사람은 불법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근무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2달 정도 했습니다. 2달 정도 계시면서 계속 도망갈 생각은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일은 또 열심히 하셨죠? 대충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게스트분의 전화를 받고서 이제 실제 그 3단계까지 간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롯데리아 알바생처럼 좀 톤을 그렇게 일부러 얘기했거든요. 일부러 안 걸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일 못한다고도 구박하진 않아요? 구박을 하죠. 때리진 않아요? 안 때렸어요. 다행 운 좋게도 안 때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만들진 않았고. 네. 잠깐, 근데 롯데리아 알바생 톤이 뭐예요, 도대체? 안녕하세요. 롯데리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롯데리아에서 알바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은 한국으로 다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네. 여권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든 울고불고 해가지고 불알 쳤죠. 인터넷에 떠도는 뭐 진단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암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보여주면서 무릎 꿇고 아 사장님 저 진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감성파를 하니까 또 그쪽 팀장이랑 큰 사장이 또 뭐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어차피 사기친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인데 보내주더라고요. 조선소 총책이랑 이제 차를 타면서 대화 나눴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직하게 살고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뭐 경찰에 신고나 이런 걸 하셨어요? 아, 안 했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가서 뭐 신고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보복하겠다 이런 협박 같은 것도 하나요? 너 여권번호 알고 있으니까 이 정보 내가 다 따가지고 네 집까지 찾아가지고 뭐 사람 보내서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사실 그게 무서워서 이제 신고 같은 것도 그냥 그냥 안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죠. 거기 가서도 이제 나 지금 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온 것 같다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가족분들한테? 거기서는 얘기를 못했죠. 왜냐면 또 휴대폰 또 살펴보거든요. SNS 이렇게 대화 내역도.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 계속했죠. 주말에는 또 외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사진 보내주면서 안심시키라고 하고 그랬었어요. 또 가족한테 얘기하자니 또 가족이 또 이제 걱정돼서 여기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이러면 일이 또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 와서 얘기를 말씀드렸죠. 같이 일하는 이제 알바처럼 와서 이제 전화 돌리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도 탈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다들 만족하고 일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사무실에 직접 일은 안 하지만 관리직으로 있겠네요, 조선족은. 네 맞아요. 일하면서 무섭기도 해요? 이제 무섭게 대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섭게 대해보면 또 다 쫄아 있으니까. 쫄아있으니까 또 자신감도 안 생기고 웬만하면 다 좋게 해주죠. 그래서 뭐 담배도 사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켜주고 그냥 얼굴이 무서워요. 진짜 체격이랑 진짜 그 얼굴이 와 진짜 교도소 한 10년 갔다 온 듯한 얼굴. 뭐 장이수, 장첸 뭐 이런 느낌들이에요, 다? 네 맞아요. 진짜 살도 엄청 쪄가지고 근데 또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이제 20대 분들도 계실 테니까 20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만약에 주위 사람이 전화를 뭐 혼자서 받는다, 뭐 쩔쩔매면서 받는다 그러면 여러 번 관심 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그 피땀 흘려서 버는 그 소중한 재산 지키는 기회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가장 타깃으로 노릴 층이 20대, 30대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뭐 1, 2년 이렇게 다녔으니까 신용대출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예전에 제 영상에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출연하신 분도 계신데 대부분 사실 20, 3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회경험이 많이 얻는 사람들을 노리거든요. 사회 경험도 많이 없고 아직 금융이나 이런 기록들도 많이 깨끗하니까.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이제 날로 더 지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스미싱이나 뭐 택배나 뭐 아마존 사칭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그걸 안 통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데 정말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이스 조직에 취업 사기 당했다가 탈출하신 분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